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마크류의 TSMC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장중모가 경영하던 TSMC는 대만에서만 칩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장중모의 TSMC가 집중화된 TSMC였다면 이 마크류와 웨이 저자가 꾸리는 TSMC는 미국의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독일의 드레스덴, 일본의 구마모토 등 전 세계에서 칩을 제작하는 회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장중모는 집중, 마크류와 웨이 저자는 분산을 추구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TSMC가 글로벌 팹 분산 전략을 실제 잘 해내느냐는 TSMC가 장중모 당시의 성공과는 차원과 궤도를 달리하는 성공을 움켜잡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는 난이도가 높은 차원의 일입니다. 최근 수년 새 반도체 투자 여건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투자와 관련한 지표를 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2018년 이전의 TSMC는 수익의 약 한 30% 정도를 자본 투자에 썼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시작된 반도체 붐과 함께 TSMC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고 이제는 자본 지출 비중도 수익의 50%까지 커졌습니다. 수익의 30%를 투자에 쓰던 TSMC가 이제는 벌어던 이익의 절반 가까이 절반 수준을 투자해야 할 만큼 칩 시장이 커졌고 투자도 그 하이엔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워런 버핏이 TSMC 지분을 매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40억 달러어치 TSMC 주식을 매각해서 배경에 관심이 쏘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달라진 투자 여건도 무관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익의 그 50% 가까이를 자본 투자에 쏟는 구조는 이 TSMC와 같은 성숙 단계에 있는 기업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그 기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직 반도체 시장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반도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첨단 공정의 최전선에 있는 TSMC, 삼성 같은 인류 기업들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야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UMC 글로벌 파운드리와 같은 이류 파운드리가 첨단 공정을 포기하고 구공정에만 매진하기로 결정한데도 이처럼 갈수록 투자 규모가 커지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업들은 TSMC, 삼성이 거두고 있는 이익률과는 비교하면 훨씬 작지만 안정적인 이익을 취하고 대신 엄청난 투자를 회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TSMC의 글로벌 팹 분산 전략에는 어마어마한 투자에 나서야 하지만 리스크는 낮춰야만 하는 선두 기업의 고육책 같은 측면도 녹아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TSMC가 이 대만에만 집든 팹을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벌리는 것은 각국 정부가 자기 영토에 팹을 지어서 국가 전략 자산이 된 칩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중국이라는 리스크를 피해서 안정적인 곳에 팹을 짓겠다는 TSMC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TSMC 공장은 거의 전부가 대만에 있죠. 이 매출로 치면 TSMC 매출의 96%가 대만에서 나옵니다. 더구나 16나노 이하의 첨단 칩을 만드는 팹은 아직 100% 다 대만에 있습니다. 2025년 애리조나 팹이 가동된다고 해도 이쪽에서 만드는 칩 비중은 세 발의 피 수준이죠. 실제 월간 기준으로 12인치 웨이퍼를 10만 장 생산하는 기가 팹의 경우는 TSMC가 총 4개를 갖고 있는데요. 모두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 팹의 안정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팹 분산 전략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애리조나, 구마모토, 드레스덴이 있더라도 절대 다수의 칩은 여전히 대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만 팹은 여전히 지극히 중요한 팹이라는 것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그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TSMC 애리조나 팹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이 첨단 칩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요즘 가장 중요하고 핫하다는 패키징 시설은 100% 대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패키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는 다시 대만으로 이동해서 후공정 단계를 대만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면서 패키징 시설도 미국에 더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간 여러 번 언급됐던 것입니다. 이 클러스터화가 미국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삼성도 미국에 패키징 시설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나온다는 뜻은 그만큼 미국이 칩을
자국에서 완전히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만에서 외부로 기술을 이전하는데 얼마나 신중한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만약 기술 이전이 해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추가로 미국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각국 정부로부터 반대급부로 받아내는 것 없이는 기술을 내줄 수 없다는 뜻이 담겼다고 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받아내는 것 안에는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더 타내는 것부터 비롯해서 대만 폐배 안정적인 수호, 대만을 버리지 않겠다는 안정적인 그 하객 같은 것들을 아마 물밑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이 사실 그 대만은 미국에서 첨단 칩을 다 만들 경우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원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미국에서 N노드를 만들더라도 대만은 그 노드보다 한 단계 더 아래에 있는 첨단 노드인 M-1 노드에서 칩을 만들 것이라며 애리조나가 아닌 타이난이 칩의 메카가 될 것임을 분명히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만 내 불안감이 크다는 뜻이죠. 미국에서 3나노를 만들면 대만은 그보다 더 한 단계 첨단인 2나노를 만들기 때문에 대만을 절대 미국이 버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만의 자기 방어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기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TSMC로서는 최첨단 노드를 미국과 대만에서 동시에 가져가게 되면 R&D 역량에 구멍이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대만이 R&D 역량을 메카고 핵심 제조 기지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R&D 역량을 결집해야 첨단 노드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을 대만이 하고 있는 것이죠. TSMC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미국은 TSMC의 애리조나에서 만드는 칩의 규모가 커지니 패키징 공장도 만들라고 아마 지속적으로 대만과 TSMC를 압박할 것입니다. 모든 공장이 한 곳에 있어야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애리조나 팹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TSMC는 실제 애리조나의 땅을 더 취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현지 노조 때문에 2024년에 운영하려는 팹 계획도 1년 더 연기된 상태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애리조나 팹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도 만약 그 TSMC가 최종적으로 패키징 공장을 미국에 만들기로 결정을 한다면 환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집중도가 높은 칩 패키징은 미국 정부가 자립을 원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한때 상대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포장은 이제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태죠. 과거 일본 그 니케이 보도를 보다 보면 TSMC가 계획하고 있는 미국 공장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칩을 하나의 패키징에 배열하는 최신 3D 적층 기술을 포함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키징 공장을 두고 현재 말이 또 나오는 것을 보면 TSMC가 미국 공장에 패키징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더 받아낼 것은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는 냉정하게 보면 미국이 TSMC를 못 믿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는 TSMC 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아무리 대만이 미국의 편이어도 중국이라는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미국이 잘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애리조나 팹의 패키징 공장 그 건설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을 통해서 마크 류의 TSMC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